드디어 메시가 월드컵까지 손에 넣으면서 이제부터는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메시, 펠레 누가 우위에 있느냐. 제 개인적인 선택은 펠레의 플레이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시대에 살았던 메시가 저는 이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메시가 정말 드디어 월드컵을 드는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오늘 경기 아르헨티나가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이걸 떠나서 오늘 결승전은 진짜 역대급 그동안 월드컵에서 치러졌던 모든 이 결승전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고 가장 스토리가 있고 가장 격렬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경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그냥 재밌었냐, 전술적으로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경기 선발 명단이 나왔을 때 오늘 경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디마리아를 선발 출장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마리아가 월드컵 초반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디마리아를 결승전까지 아껴뒀다가 디마리아가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마지막이 신의 한 수로 투입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결국 디마리아를 선발로 투입했습니다. 근데 그냥 선발로 투입한 것도 아니에요. 디마리아를 원래 보통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스칼로니 감독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디마리아가 오른쪽, 아쿠냐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으면 아쿠냐 왼쪽, 디마리아 오른쪽 이렇게 됐을 겁니다. 공격할 때. 근데 오늘 프랑스의 측면 공격이 무서우니까 아쿠냐를 경기 직전에 뺐어요. 그러면서 탈리아피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스칼로니 감독이 정말 선택을 잘한 게 디마리아를 왼쪽에 둡니다. 그러면서 디마리아를 쿤데랑 부딪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메시, 중앙에 알바레스, 왼쪽에 디마리아. 요 이제 전형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죠, 오늘. 이제 경기를 보시면요. 디마리아가 왼쪽 측면에서 뛰어나가고 있고 이때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있는 요 오른쪽 측면에서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디마리아가 뛰어나가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이게 오늘 아르헨티나의 전략이었고 디마리아를 비장의 수로 썼던 스칼로니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장면 나와요. 메시가 볼 잡을 때 아무래도 메시가 볼을 잡으니까 메시가 있는 쪽 이쪽에서 선수들이 몰리거든요. 프랑스의 수비도 이쪽으로 몰려요. 그러면 디마리아는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가 측면으로 뛰어 들어갈 때 메시가 볼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디마리아에게 패스 요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중요했던 거, 오늘 경기에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선수들 몰아넣고 반대편으로 디마리아 뛰어나갈 때 디마리아와 쿤데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 아르헨티나의 전략이었는데 오늘 디마리아가 쿤데와 대결했을 때 완벽하게 쿤데를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오늘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디마리아가 경기 내내 쿤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득점도 여기서 나왔죠. 분명히 이쪽 지역에서 아르헨티나가 볼을 주고받는데 디마리아의 위치 보세요. 디마리아는 저 공간은 나랑 상관없는 위치, 나는 측면에 있다가 뛰어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측면에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을 주고받다가 뛰어 들어가는 디마리아에게 패스, 디마리아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번에는 쿤데가 아니라 덴벨레가 뛰어갔거든요. 여기서 근데 덴벨레가 실수를 범하면서 완벽하게 디마리아에게 벗겨지면서 반칙을 범했고 여기서 페널티킥이 나왔죠. 그래서 메시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 이게 첫 번째 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르헨티나가 오늘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디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메시 주변에는 이번 대회에 알바레스, 데파울, 메갈리스터 수비라인 위쪽으로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뜁니다. 공수양면으로 엄청나게 뛰어요. 이 장면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 득점 장면. 메시가 전방에 있고 중간에서 메갈리스터가 메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알바레스, 메갈리스터, 디마리아 미친듯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시가 원터치로 간단하게 내주고 측면에서 알바레스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메갈리스터에게 패스.
그리고 패스를 받는 순간 디마리아도 전력 질주. 이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의 수비가 완벽하게 무너졌고 맥알리스터가 볼을 잡을 때 디마리아가 침투에 들어오는 디마리아에게 패스, 디마리아가 득점. 이 득점 장면 보면요, 얼마나 아르헨티나가 열심히 부지런히 엄청나게 뛰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장면뿐만 아닙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메시가 이건 내려와서 볼을 잡는 장면인데, 메시가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앞선에 있는 알바레스, 맥알리스터, 디마리아 그냥 뜁니다. 왜 뛰냐? 프랑스가 분명히 앞선에서 많은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어차피 메시는 이 압박을 당해도 앞으로 패스를 뿌려줄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들이 그냥 메시가 볼 잡는 순간 전방으로 뛰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시는 압박을 받을 때 패스를 앞으로 보내줄 수 있는 선수죠.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단순히 공격뿐이냐? 수비적인 모습 보세요. 메시가 중앙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테오 헤란데스가 볼을 잡습니다. 볼을 잡는 순간 메시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아요. 근데 메시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체력을 아끼고 있는 건데, 메시가 뛰어가지 않으니까 알바레스가 중앙에 있다가 대신 뛰어갑니다. 대신 뛰어가면서 측면에서 결국에는 알바레스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내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알바레스는. 그리고 대파울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때 테오 헤란데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그 순간 당연히 측면 수비수가 음바페를 따라가니까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시가 측면 공격수지만 수비로 내려가지 않죠. 아르헨티나는 이미 메시에게 수비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데파울이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가 테오 헤란데스가 측면으로 뛰어들어오네? 근데 메시가 수비를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뛰어갈게. 엄청 뜁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데파울이 결국에는 따라 들어가서 테오 헤란데스를 마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이 오늘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만들었고,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메시 옆에 아구에로, 이과인, 테베즈 여러 이제 스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있을 때보다 이번 아르헨티나가 더 강하다. 왜 강하냐? 메시 주변에 기술적인 선수가 있는 것보다 메시 주변에 메시의 부족한 기동력, 메시의 부족한 수비력, 메시의 부족한 오프 더블 플레이, 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게 오히려 메시에게 더 이득이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아르헨티나가 전반전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후반전도 아르헨티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아르헨티나의 흐름이었고, 프랑스는 오늘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래 실리적인 팀이지만 오늘 경기에서 결승전인데 심지어 2대 0으로 끌려가는 상황인데도 수비 라인 내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앞선에 분명히 지루, 덴벨레, 음바페, 코망, 무아니 화려한 공격진이 있는데 오늘도 수비적으로 해요. 심지어 두 골을 먹혔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 있어서 오늘 아르헨티나가 엄청 뛰었다고 했잖아요. 엄청 뛰어다니니까 아예 역습조차 못합니다. 아무리 음바페가 앞에 있어도 볼을 걷어냈을 때 혼자 있으니까 걷어내면 계속 세컨볼은 아르헨티나,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록이 있냐면 프랑스가 67분까지 슈팅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슈팅을 9개 기록하는 동안 프랑스는 슈팅이 0개였어요. 근데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교체 전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실수를 했어요. 이 디마리아. 이제 프랑스가 2대 0으로 지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올라올 텐데,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이 프랑스를 상대로 갑자기 디마리아를 뺍니다. 그리고 아쿠냐를 넣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프랑스가 올라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선수가 이 디마리아였거든요. 디마리아가 이 측면에서 쿤데를 완벽하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무서웠는데, 디마리아를 빼니까 프랑스가 더 이상 역습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체를 바로바로 가져가면서 최전방에 무아니, 티랑, 코망 4명의 공격수를 배치했죠. 이 4명의 공격수를 배치한 건 뭐냐면 포백을 상대로 한 명씩 붙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겠다, 확실하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오타멘디가 1대1 상황에서 무너지면서 반칙,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프랑스가 한 골을 따라갔고,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 곧바로 1분 뒤에 나왔어요. 1분 뒤에 이거 보세요. 단순합니다. 그냥 앞으로 띄워주고요. 아르헨티나의 제공권이 안 좋으니까 음바페가 헤더로 떨궈줍니다. 떨궈주고 자기는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패스, 그리고 음바페가 엄청난 슈팅으로 득점. 이게 나왔거든요. 음바페의 페널티킥 득점이 이 경기에서 프랑스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고요. 그게 80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이 81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서 프랑스는 디마리아가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공격수를 투입하고 역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뒤바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 들어서는 아르헨티나가 엄청 뛰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커서 마지막에 거의 못 뛰었거든요. 못 뛰는데 교체를 못 합니다. 들어올 선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후반 연장전에 들어가고 나서 라우타로를 넣었죠. 라우타로. 근데 라우타로가 또 1대1 찬스를 엄청 놓쳤어요. 근데 연장전 후반에 단 한 번의 장면, 체력이 남아있었던 라우타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몬티엘이 공간으로 패스, 뛰어들어가면서 라우타로가 단 한 번, 정말 이 라우타로가 오늘 경기에서 단 한 번 좋은 플레이를 했거든요.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메시에게 떨어뜨려주기,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려줬을 때 메시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라우타로에게 패스, 그리고 라우타로의 슈팅이 요리스를 맞고 나왔을 때 메시가 뛰어들어가면서 자신이 직접 득점. 결국에는 메시가 해냈어요. 메시가 3대2가 됐습니다. 연장전 후반 3분쯤에. 근데 경기가 끝날 때쯤,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드디어 우승하는구나,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을 가져가는구나 할 때쯤 또 변수가 나와요. 몬티엘의 핸드볼. 몬티엘이 끝나기 2분 전에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또 PK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3대3. 진짜 쉽지 않았어요. 오늘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3대3이 되죠. 그리고 승부차기에 들어갔는데, 승부차기에서 역시 승부차기의 사나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입니다. 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승부차기의 신. 결국에는 이 메시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었어요. 뭐 어시스트, 득점, 기회 창출, 더 이상 오늘은 해줄 게 없었고, 심지어는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득점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해줄 건 없었고, 이제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밖에 없었는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페널티킥에서 또 신기에 가까운 선방을 또 해내면서 아르헨티나를 또 메시의 우승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정말 물고 물리고, 앞서 나가면 따라가고, 앞서 나가면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다가 정말 이게 사실은 승부차기까지 오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죠. 최고의 경기였고, 오늘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지만 프랑스도 자신들이 왜 강팀인지 보여줬고, 음바페는 자기가 왜 이제 메시의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선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해트트릭이 66년 월드컵 이후로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이 나온 두 번째 월드컵이에요. 그 두 번째 선수가 음바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이번 해트트릭으로 이번 월드컵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프랑스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다. 그리고 음바페는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리고 메시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수가 역대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메시가 펠레나 마라도나보다 성과가 없다, 더 이상 이런 소리 전혀 안 들어도 되고요. 이제는 마라도나와 펠레를 넘어서,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을 넘어서 최고의 선수로 기록될 만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오늘 감상, 저는 펠레 시대 때 펠레의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메시가 역대 최고, 역대 최강의 선수다, 이렇게 이제 끝내겠습니다.